지금부터 대한민국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캄보디아 지역 주최 캄보디아에서 생성형 AI 100% 활용하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코인 캄보디아 기획이사 최정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코인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보내주셔서 또 이 자리에 참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변 분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총 3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 강의 사이에 5분가량의 짧은 휴식 시간이 있을 예정이며 2부 강의를 마친 후 10분가량의 커피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를 마친 후에 기념 촬영도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주차를 위한 확인이 접수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코인이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의 앞글자인 KWIN 코인은 국내외 한민족 여성들의 상호 교류, 여성 리더 양성, 정체성 제고를 통한 세대나 지역 간 연대 강화 및 네트워크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가족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코인은 20개국 22개 해외 지역의 코인 지역 담당관을 선임하여 글로벌 여성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인 캄보디아도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성분 중에 코인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접수대에 회원 가입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 후 퇴장 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11기 코인 캄보디아 대표를 맡고 계신 강미선 캄보디아 지역 담당관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캄보디아 지역 담당관 강미선입니다. 코인은 전 세계의 한민족 여성들이 연결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글로벌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청소년들과 교민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AI 생성형 100% 활용하기 강좌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일상과 업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 문서 작성 등에 큰 도움을 주며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손쉽게 정보를 찾고 간단한 글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강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생성형 AI 100% 활용하는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쓰일 수 있는지 엿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와 2부 강의는 까루나란 이름으로 더 유명하신 정인유 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정인유 강사님은 현재 KLC 캄보디아 전문학교 원장님이시며 유튜버 까루나씨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내 인플루언서의 영상 기획 제작 및 페이스북, 틱톡 등의 다양한 SNS 운영 경험을 갖고 계시며 AI 관련 강연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챗 GPT의 기본과 활용이란 주제로 일부 강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윤 강사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유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매일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어젯밤에도 한국어 수업 했고
그저께도 수업했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또 호텔 이런 자리에서 강연이라는 걸 하게 되니 또 감회가 새롭고 떨리기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또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챗GPT와 AI, 캄보디아에서 생성형 AI를 100% 활용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서 크마이어를 전공하고 또 학원을 운영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AI를 따로 전공을 한 적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자부하기를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AI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편하게 대화 나누면서 수업을 들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수업, 강연 그런 거창한 것보다는 제가 AI를 어떻게 써왔는지 그 경험 공유의 시간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AI 서비스의 로고들이 있는데 지금 익숙하신 로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들 생소하신가요? 네, 생소해요. 네.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저기 가운데 위에 있는 그 초록색 여기 챗GPT 로고이고 다른 것들도 사실 저도 ING 다 잘 쓴다라기보다는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험 공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를 드리자면 1982년생이고 2004년도에 그 캄보디아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크마이어 문학과를 졸업했고 38지 캄보디아어라고 하는 회화책을 썼으며 주어은 교민들에게는 캄보디아어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소셜미디어 쪽, 특히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2014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 처음에 올렸었던 그 강의 영상들 요즘에 클릭해보면 10년 전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만들어 놓기 잘했다. 그 앳된 시절의 모습을 잘 남겨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오래 했긴 했지만 7만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한 10만 정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KLC 캄보디아는 저희 학원 페이스북 채널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학원 사업 운영의 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페이스북 채널 자체가 영상 콘텐츠가 올라가고 또 그런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26만 팔로워를 갖고 있고요. 작년 초에는 틱톡이 대세라고 하여 저는 하루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틱톡 지금 한 4만 정도 되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들 이런 SNS 채널의 운영이 저희 학원 사업과 또 저희 개인적인 도움을 많이 얻고 있어서 사실 캄보디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랑 상담할 때 저는 꼭 드리는 말씀이 페이스북 배우세요. 이제는 틱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매번 드리는데 중장년층 어르신분들은 좀 진입장벽이 느껴지시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캄보디아 내 인플루언서 영상 기획 제작 이것은 제가 많이 드러내진 않았던 건데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100편 넘게 같이 만들었어요. 제가요. 네,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캄보디아인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또 캄보디아인들이 보기 좋은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크게 카메라, 소셜미디어 근데 최근 들어서는 AI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무에 적용하고 올 3월부터는 그 AI 관련된 강연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사실 제가 저기 다슬 기자도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학원에서 맨날 붙잡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게 되어서 오늘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AI 관련된 책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책들 계속 보면서 저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다음 프놈펜 한글학교에서 3월에 수업했던 장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었고 다음 한상공회 청년기업단 대상으로도 저희 학원에서 1시간 정도 AI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하셨었고 저 때는 머리가 노란색이었네요. 다음 여기 지금 강연 장면이 여기다가 나중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음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죠. 바로 어제도 제가 진주 그 딸내미 체육대회에 가서 한 두세 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AI 사용하시나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매일 씁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챗GPT 다 지웠어요. 지금 별로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거의 모든 일을 AI로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딱 정의를 한 게 올해 2024년은 AI와 협업하는 시대다. 그래서 저희 학원 자문관을 임명했어요. 한 명. 제 사무실에 보면은 그 강은주 자문관이라고 사진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진으로 보이지 않으면 또 까먹을까봐 제 옆에다 붙여놓고 예쁜 아가씨 사진 붙여놓고 항상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려고. 그래서 현업에 적용 ING. 그런데 제가 명단 정도만 받아봤는데 재탕 교민들의 AI 사용 경험 현 주소는 어떨까? 이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챗 GPT를 사용해 보았다. 전체 한 절반 정도. 챗 GPT나 AI 툴을 주기적으로 쓴다. 많이 쓰신 한 10%. 전혀 안 쓰고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잘 모르신다. 또 초보라고 제가 감안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우선 제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뭔가 실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책들은 올해 출판이 된 책들이에요. 저희 학원 교재들인데 지금 이거는 문제풀이 강의 교재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 GPT가 문제 출제를 했고 요거는 단어장인데 요거는 사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캄보디아어로 알려주는 책자인데 요거는 초안을 다 써줬어요. 초안을 한국어로 다 써줬고 사실 이거는 지금 원래 한 50과 정도로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 급하게 특강을 맡게 돼가지고 한 10과 정도가 이게 짤막한 소책자로 나왔는데 제가 올해 초에 목표를 세운 게 올해 책을 5권 출판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 AI가 내 옆에 있으면 5권이 되겠다. 근데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바빠져가지고 5권 목표치는 못 채우겠지만 지금 이 3권이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요. 평소에는 한 권 내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만큼 업무에 여기 적혀있기로 혁신을 가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혁신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용도는 더더욱 무궁무진하고요. 지금 좀 안타깝게 판매량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 시험 발표 나면은 더 잘 팔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챗 GPT의 기본 및 활용. 먼저 모두가 절반 정도는 잘 모르신다고 감안하고 챗 GPT를 얘기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인공지능. 이거 예전에 제가 그 한글학교 아이들 가르치려고 만들었던 슬라이드에서 좀 쉬운 말로 적혀 있는데 인공,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 생각이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 아주 간단한 정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인데 사람의 언어를 학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기술. 마치 영화 속의 일들이 요즘에 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이언맨 영화에 나온 잘비스라고 하는 저 인공지능과 같은 수준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재작년에 제일 처음 접했는데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게 된다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챗 GPT라고 하는 거고 2022년 11월 그때 저는 한국에 어머니 병간호차 있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때 아마 캄보디아는 좀 막혀있다고 들어서 우회 서버를 이용하거나
뭐 그랬어야 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국에 있어서 접해보고 아주 재미난 장난감이 생겼다.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많이 사용해보고 갖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대화형이에요. 챗이라고 하는 말이 채팅, 대화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이따가 시연을 해볼 텐데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Generative, 생성이에요. 생성. 네, 만들어낸다. 기계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어제 몇 달 전에 슬라이드 만들었을 때 1억 8천만이었는데 어제 또 기사 보니까 2억 5천만으로 사용자가 늘었고 어제 뉴스에서 그 접속자 폭주로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좀 긴장돼 있다가 시험할 때 잘 안 될까봐 그런 뉴스가 떠서 지금 긴급히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남자는 오픈 AI의 사장인 샘 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서 설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챗 GPT라고 검색하면 있고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챗 GPT.com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 저희 학생들이 보조교사들이 와서 있어요. 혹시라도 가짜 앱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챗 GPT라고 검색하면 다른 가짜 앱, 챗 GPT의 기능만 따와서 나중에 유료 기능을 쓸 때 자기들의 혜택을 얻으려고 그런 가짜 앱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우시면은 우리 학생들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깔려 있으시면은 문제가 없고 또 꼭 지금 무조건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래요. 그 예전에는 이 구글 계정을 연동해야지만 쓸 수 있어서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사라졌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쓰려면 구글 계정을 또 연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챗 GPT 유료 사용자고요. 한 달에 $20를 내면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본과 활용편인데 활용 파트에 있어서는 어떤 유료 기능으로 어떤 점들을 훨씬 더 혁신적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조 도움 필요 없으시면은 바로 넘어갈게요. 우선은 챗 GPT를 여러분들이 켜보시면은요. What can I help you? 뭐 이렇게 영어가 적혀 있는데, 이게 챗 GPT의 첫 화면입니다. 꼭 구글 검색창처럼 생겼죠? 영어가 제일 먼저 뜨나요? 깔자마자. 이거 설정에서 세팅. 제가 일부러 영어를 해놨어요. 처음에 깔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세팅에 들어가서 랭귀지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한국어. 네, 바뀌었네요. 말을 안 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뜨는데 됐죠? 네, 한국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게 챗GPT다. 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영어로 할 때 가장 좋은 답변이 나오긴 하지만 한국어도 지금 아주 준수하고요. 크마에어는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아쉬워요. 네, 많이 아쉬운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못 봐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30% 정도는 구현이 됐는 뭔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네, 언젠가는 크마에어도 잘 써보겠죠. 잘 쓸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잠깐만요. 꺼져버렸네. 여기죠? 그래서 설정에서 한국어로 바꾸셔서 뭔가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게 챗GPT 사용의 시작이에요.
구글 같아요. 딱 보면은 구글 같은데 다음 볼게요. 명심.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몸에 배웠던 생활 패턴은 검색이에요. 홈페이지 맛집은 뭘까? 검색하고 저도 한국 가서 새로운 지역 가면은 부천, 다이소 어디지? 찾아봐요. 항상 검색이에요. 검색. 근데 제너레이티브라고 했죠. 생성형이라고 했죠. 검색도 물론 되지만 검색보다는 생성을 해주는 도구다. 이거를 가장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을. 뭘 생성하지? 아, 제 GPT 자체도 저희한테 안내해주네요. 이렇게 쓰라고. 면접관에게 전할 감사 편지를 써줘. 네, 뭔가 인터뷰 붙었나 봐요. 아니면 저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코빈에게 감사 편지를 써줘. GPT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써야지만 정성이 들어간 거지만 가끔 바쁘거나 아니면 초안을 얻고 잘 때는 GPT에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유치원생에게 노스텔지아가 뭔지 설명해줘. 이런 것들은 누군가 써놓은 검색, 누군가 써놓은 웹 문서를 찾아서 알려주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구글이나 네이버는 항상 누군가 써놓은 웹 문서를 찾아서 알려준다. 하지만 GPT는 이미 인류 이 문서에 대해서 학습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써주는 거예요. 써줍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GPT를 잘 쓰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검색보다는 생성, 그리고 버튼 이름도 Generate라는 버튼이 있다. 이게 GPT 기본이고요. 다음.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인사동의 불고기 뚝배기 맛집을 추천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프노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맛있게 먹은 냉채 족발 소감을 인스타 업로드용으로 생생하게 세 줄 써주세요. 쓰기 귀찮다. 귀찮다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GPT가 둘 중에 더 잘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계속 생성 얘기했었죠.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것도 되기는 됩니다만 다음. 네. 원래 시연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미리미리 찾아놓은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기능이 발전 중이에요. GPT로 검색을 했더니 인사동에서 맛있는 뚝배기를 찾으신다면 매청마루 한간에 사리원 그리고 출처 네이버 블로그 뜨는데 레스폰스 2 두 번째 답변은 뭔가 좀 이상해요. 인사동 마당 한국집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한 거는 진짜 있나?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뻥이에요. 뻥. 불안을 뻥 답변을 주는 거예요. GPT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생성이니까. 네. 자기도 지금 발전 중인 그런 엔진이다 보니까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답을 줄 때가 있고 다른 답변을 줄 때가 있고 똑같은 질문을 어제 했는데 이 답변을 잘 줄 때가 있고 내일 했는데 잘못 줄 때가 있고 이럴 때 신규 사용자들이 이건 아니다 엉망이다 싶어서 접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네. 하지만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또 가능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도입해서 쓰면은 그게 제대로 된 사용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자, 이거는 제가 바로 어제 업그레이드한 그 슬라이드예요. 검색은 아니다, 생성이다. 매번 강연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GPT로 나아집니다. GPT가 검색 기능이 약하니까 다른 AI 서비스에서 검색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다른 AI 앱 그리고 제미나이, 구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앱들이 검색 기반으로 잘 보여주니까 챗GPT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챗GPT도 검색 기능을 강화한 기능이 불과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10월 31일 한 10일 전쯤에 추가됐어요. 여기 근데 이거 유료 버전, 유료 사용자만, 무료 사용자는 검색 기능이 아직 없는데 여기 Search the Web이라고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예 이게 제 거거든요.
여기 보이죠? 웹에서 검색. 그래서 웹에서 검색을 켜놓고 질문을 입력할 수도 있고 꺼놓고 질문을 입력할 수도 있더라고요. 유료 사용자의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켜놓고 여기 그냥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에요. 프놈펜 로크우드 호텔에 있으니까 프놈펜 로크우드 호텔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거기 괜찮은가? 검색을 동반한 생성이에요. 글씨 보이시죠? 웹 찾아보는 중. 네. 유출처. 이게 바로 10일 전쯤에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조사해서 이걸 써낸 거예요. 지금 이 글은 웹상에서 어디에도 웹문서로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찾아서 바로 써준 거예요. 순식간이죠.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네, 이게 챗GPT 서치 기능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뭐 수원 가성비 좋은 왕갈, 수원 왕갈비를 제가 찾았던 결과물,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긁어와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검색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아까 전에 족발냉채 소감 생성 샘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생생하고 좋은 소감이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저걸 가져와서 내가 고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점들은 이모지, 핸드폰에서 이모지 하나하나 찾기가 귀찮잖아요. 근데 GPT에서 이모지까지 추가로 넣어주니까 이런 것들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목 짓기, 네, 제목 짓기로 많이 쓰는데 아주 관심이 끌릴 만한 그런 제목을 써줘 해가지고 후보를 한 10개 정도 내는 후에 고르고 수정해서 최종 유튜브 제목을 짓는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선교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제목을 짓고 중간 제목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점들이 있어서 내가 직접 쓰는 게 정성이고 그게 진짜 내 글은 맞습니다만 이 글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치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전에 활용해 보자. 여기 좋은 말이 있어요. 왜 GPT를 쓰면 좋냐면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써준다. 네. 사실 저가 한국에서 영어 교육과 1년 배우고 고등학교 때 영어 실력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영어 편지 쓰라고 하면은 혀를 내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인터넷으로 구매한 기사 제품 로봇 청소기 교환 요청, 근데 이건 한국 지사가 없네. 영어로 써야 되네. 큰일 났다. 근데 GPT가 써주면은 괜찮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와서 써달라고 해볼게요. 얼마나 잘 써주나. 네. 여기다 그냥 그대로 서치 기능 켜지 않고 자가 충전 기능 모두 제자리로 못 돌아온다. 광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흡입력이 약하다. 영어로 써달라고 했어요. 네. 간단하게 써줬네요. 네. 길게 안 썼네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순식간이죠, 진짜 순식간에 뚝딱 써주고 이걸 우리가 가져와서 내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면은 그게 바로 GPT를 사용하는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제 실제 경험을 알려드리면은 우리 딸내미 진주 학부모 상담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저희 아내한테 보여줄 때 그대로 보여주고 다시 정갈하게 쓰기가 좀 시간 들잖아요. GPT한테 이게 내가 학부모 상담한 내용인데
우리 아내가 볼 수 있도록 영어로 잘 써줘 하면은 1초 써줘가지고 그냥 아내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자소서. 여기서 청소년분들도 있고, 청소년들 자소서 쓰는 자동으로 쓰는 거 알려주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건지 같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기능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LG 화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쓰기 귀찮아. 나는 그냥 개떡같이 쓸래. 찰떡같이 알아서 써줘. 한번 써볼까요? 자소서 써주는. 그리고 여기다가 간절하게 꼭 합격시켜 주세요. 간절함이 은근하게 드러나게 써달라고. 네. GPT야, 나도 도와줘. 이번에는 제발. 저는 개떡같이 썼는데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썼죠. 그대로 갖다 쓰는 건 문제겠죠. 저걸 또 참고해서 나만의 자소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솔직히 저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지만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제 동생은 기자고 편집장이니까 글을 잘 써요. 저는 글을 잘 쓴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투박하게 하는 편인데 GPT의 도움을 얻어서 저도 동생만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지금 자소서 쓰는 것까지 봤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지금 깔려있는 거 근데 챗 GPT라고 해서 그냥 대충 아무 말이나 하는 것보다 GPT가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프롬프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프롬프트. 그러니까 GPT와 대화하는 언어 형식. 뭔가 좀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질문을 하기보다는 나와 너의 역할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GPT가 너무 세상 방대한 거를 학습해 놨기 때문에 내가 뭐 하라 하면은 바로바로 알아듣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호텔 매니저입니다.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교수의 조수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해 놓고 그 다음에 목표를 알려주기. 나는 다음 주에 특강을 나가는데 어떻게 결과물을 알려줘? 표로 써줘. 또는 뭐 보고서를 세 문단 써줘.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1, 2, 3 법칙으로 지시를 해주면 얘가 더 잘 알아듣고 잘 해줘요. 그것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제가 써봤는데요. 나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사는 한국 호텔 사장입니다. 너는 로컬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쓰보니까 반말이랑 존댓말도 섞어서도 이상한데 제가 급하게 슬라이드 준비하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2월 초 프로모션 광고 문구를 쓰고 싶어요. 1박에 50불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40불. 쉬운 영어로, 캄보디아에서 너무 어려운 영어 쓰면 전달력이 약할 것 같으니까 쉬운 영어로 눈에 띄게 2줄만 작성해 보세요. 한번 해보죠. 네, 그리고 여기 로컬 전문가라는 말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영어 문구 써줘. 이것보다도 뭔가 자기가 할 역할을 좀 지정해 놓고서 써주니까 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답변이 나왔네. 이번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이 AI와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온 답변만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제주문이 있어요. 제주문. 그러니까 이 답변을 좀 더 힐링하는 호텔 느낌을 살려서 해줘. 혹시 한국어로 대답할까봐 해달라고. Relax and unwind with us.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맛깔나는 힐링하는 그런 마케팅, 네. 마케팅 언어 표현을 사용하게 됐죠. 이 정도면은 바로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단지에다가
넣을 수 있을 만한 것 같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거 말고 하나 말고 다른 후보 3개 더 있다. 네, 이스케이프 빨리빨리 해주잖아요. 여러 선택지를 얻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죠. 인간의 지능이 같이 들어가면 더 좋은 거고요. 얘한테만 100% 의존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AI하고서만 얘기하면서 의사결정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또 이렇게 한번 제가 프롬프트 예시를 들어봤어요. 오늘 남성분들은 어떻고 여성분들은 어떻고 미리 그 연령대를 들어봤거든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의 엄마다. 당신은 아동심리 전문가다. 뭐 밤마다 온라인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면 나쁜 말과 욕설을 배우는 아이가 걱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언과 아들의 지도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시오.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GPT를 활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문서나 책자를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방송이나. 하지만 GPT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GPT 또한 그 수많은 문서 그리고 아동심리학 관련된 전문 도서를 학습했던 A이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구경해 볼게요. 제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위로하는 말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참고를 하실 수 있다. GPT를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완전히 요술램프처럼 왜 안 되지? 완전히 요술램프처럼 맹신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주는 그런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GPT를 사용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검증이다. 저의 경험상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업무 속도를 절감하되 꼭 시간을 들여서 검증해보는 걸 갖자. 검증하는 시간이 귀찮아. 아까운데 제가 두 개를 비교해봤어요. 인공지능 안 쓰고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거랑 인공지능 써서 나온 거를 고치는 거랑 써서 나온 걸 고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고 또 내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 다 해줄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의 그 업무 패턴, 생활 행동 패턴은 너무나도 기존의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바꿔나가는 게 지금 이 AI 초창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AI가 아까 전에 뻥을 친다고 환각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끔 정말로 황당하다, 검증하다 보면은 뭐야 이거 아니잖아 할 정도로 환각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잘 모르는 것도 막 억지로 대답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거를 알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경험해본 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챗 GPT를 더 잘 활용하려면은 재주문, 처음 나온 답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돌려깎는 거예요. 계속 받아서 깎아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자소서에 성장 과정을 좀 추가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영어 했었네요. 호텔 광고 문구 단어 좀 힐링하는 호텔로 넣어봐야 봤더니 릴렉스 또는 이스케이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주문을 해도 아까 전에 그 광고 문구 3개 더 써봐 하면은 우리 직원 같은 거 제가 눈치를 봐야 돼요. 대놓고 짜증내지 않지만 그런 게 좀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퇴근 시간 후에는 카톡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AI는 퇴근 시간이 없다. 짜증을 내지 않아서 이거를 쓰는 사람 입장에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AI 때문에 일자리 뺏기겠다. 그게 대부분의 화두죠.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뺏기는 사람이 될 텐가? 아니면 내가 AI를 써서 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될 텐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 그리고 경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AI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의미는 영어를 전하고 또 이미지 생성, 그림 같은 거 탁탁 그려내요. 2부에서는 이미지, 음악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약은 지금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신문 기사 같은 거 쓱 긁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세 줄 요약해줘. 그럼 해줘요. 네, 이것도 GPT가 해줄 수 있는 거고, 개념 설명, 내가 잘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좀 쉽게, 비트코인에 제가 요즘에 관심이 많은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너무 형태가 없고 이게 도대체 뭐야, 실제 가치가 있는 거야? 아,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알아들 수 있게 설명해줘. 해줘요. 네, 그런 언어 능력을 갖고 있고, 제가 들어본 결과 보고서 작성 같은 거 매우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획서도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죠? 똑딱하면 나오잖아요. 스피드. 사실 지금 나오는 그 글자가 나오는 속도도 예전 GPT보다 훨씬 빨라진 거예요. 정말로 몇 개월 안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GPT의 한계, 저희 경험상 알려드리면은 디테일한 로컬 문화적 배경에 있는 정보는 잘 몰라요. 한국적인 거, 비빔밥인데 비빔밥 같지 않아요. 한국 비빔밥은 학습이 좀 덜 됐나 봐요. 바이사치로 돼지고기 덮밥도 이상하게 나와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와요. 네, 그런 캄보디아는 아마 학습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로컬적인 그런 정보도 편향적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최신 정보는 원래 못하는 거였는데 검색 기능이 이번에 생기면서 혁신적으로 커버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가치평가, 이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런 거는 GPT가 대답을 못 해줘요. 네, 가치평가. 네, 그런 거 대답 못 해주고, 논란있는 주제 비슷한 내용이고, 또 사용자 이해갈기와 얽힌. 제가 저희 학원 재무보고서를 이렇게 GPT한테 보내준 후에,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시가 평가 금액 어떻게 될까 하면은 그런 거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저희에게 이해관계가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좀 대답을 살살 피한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고서 그동안 써보셨던 분들은 제가 질문할 게 없겠지만 이렇게 들어보니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일상을 하거나 아니면 우선은 쓰고 계신 분들에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선을 드셔서 이야기해주셨는데 평소에 어떻게, 저도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회의록을 보고서를 받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페이지가 많을 때도 있고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직원한테 내가 이거 잘 몰라 이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 또한 기간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단추려서 얘기를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러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나는 안 써봤는데 잘 안 써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일상, 업무, 지금 실제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 대표님, 보고서, 기획서 이런 문서 작성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활용편, 이거 중요한데요. 활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초였고 활용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GPT를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GPT-S 사용을 강력 추천하는데 우선은 현재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하니까 월 29를 냈을 때만 가능하니까 우선은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이해가 필요한데 GPT,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챗 GPT는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큰 범위의 답변을 제공하는 채팅봇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GPT-S는 S가 딱 붙은 거예요. 특정 목적에 맞게 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만들어진 챗봇 시스템.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이 쉽지는 않은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특정한 작업이나 문제 해결에 딱 맞는 답변을 주도록 맞춤형으로 훈련된 챗봇. 그런 게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세상 모든 지식 다 학습한 GPT가 최고지. 뭘 특정하게? 어찌 보면 걔가 더 좁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좁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반 챗 GPT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다 알고 있는 애 같은 거예요. 하지만 GPT-S 웹페이지 요약 봇, 그러니까 웹페이지 요약만 잘해주는 애가 있고, 뭐 사주팔자만 잘 봐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KLC 연구팀장, KLC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학습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달에 그 2반 정도 개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해줘요. 일반 GPT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KLC도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고, 아니면은 나는 뭐고 너는 뭐고 이거를 줄줄이 다 해야 돼요. 근데 GPT-S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만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선교사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탕방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학습해 놓은 봇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내 문체를 학습해 놓은 봇이 있다면은 걔는 특정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우선 이론적으로 알려드리고, 이게 GPT-S를 사용해서 업무에 적용한 사례가 바로 이 단어장입니다. 이 단어장에는 사실 단어는 우리 선생님들이 추려주신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사파들은요, 다 생성봇이 만들어준 거예요. 생성봇. 자, 생성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일반 GPT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토끼 이미지. 이거 검색으로 나왔네요. 왜 이러지? 네, 다시 해볼게요. 토끼 이미지 생성해줘. 그럼 이제는 그려준 겁니다. 자, 구글 이미지 검색과 많이 다른 거예요. 구글 이미지 검색은 누군가 올려놓은 거를 찾아주는 거고, 얘는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된 애가 비슷한 토끼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GPT가 그려낸 토끼예요. 지금 이 그림은 구글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려내네요. 그려내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이 책에다가 이 토끼 이미지를 넣기가 좋지 않겠죠. 흑백인데 저렇게 털이 보슬보슬한 애를 넣으면은 가시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사파 생성 봇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내 GPT 하면은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특정 목적에 맞춘 GPT-S. 이름들을 보시면은 337 김치 사업 자문봇, 까로나 TV 자문봇, 노래 가사 해석봇. 제가 음악을 듣다가 이거 무슨 뜻이야 궁금하면 그냥 얘한테 써줘요. 그러면은 해석해주고, 지금 요거 KLC 교재용 사파 생성봇. 토끼 뭐 그려줘 그런 말도 안 해. 토끼만 입력해요. 왜냐? 너는 그림 그리는 특정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학습해 놨기 때문에. 저는 저거 안 쓸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하게 제가 좀 미리 주문해 놓은 게 귀엽게 그려줘. 선이 두꺼워야 돼. 왜냐면 흑백으로 인쇄할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성된 그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소개해드린 GPT-S였고요. 지금 네,
지금 이 수저나 이런 사파들 다 방금 전에 그 생성 보수로 만들었던 거고, 글씨가 좀 잘렸는데요. 아까 이 책을 보여드렸는데 이 책은 문제집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집. 근데 문제집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GPT를 써서. 요거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출제 봇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가 좀 활용편입니다. 그래서 GPT-S 우선 유료를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여기 있네요.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출제 본. 딱 이 정도만 입력하면 되게 제가 해놨어요. 호텔 예약 난이도 중. 지금 그냥 일반 GPT에다가 호텔 예약 난이도 중이라고 입력하면은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미리 너는 문제를 출제하는 봇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정답은 하나여야만 하며 4개 중에서 하나는 좀 헷갈림이 섞여야 된다. 근데 이건 검증이 필요해요. 가끔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잘 나왔나요? 그냥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미리 숙소를 예약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런 거를 받아내서 살짝살짝 수정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책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책자만 낸 게 중요한 거 아니죠. 내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이거를 공부해서 다음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선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회자님? 우선은 1부가 좀 더 중요하기에 제가 1부 준비하는 것까지는 다 하도록. 네. 그래서 지금 사파 생성, 문제 출제, 그리고 요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온라인 수업할 때 옆에다 켜놓는 애예요. 한국어 수업 도움봇이에요.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뭐 유리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른다? 유리컵이라고만 딱 입력하면은 유리컵의 캄보디아어 설명, 뭐 예시 문장 쫙 나와요. 이미 그렇게 하라고 주문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 했네요.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이 GPT-S에 대해서는 다음 강연 시간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GPT-S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업무 자동화입니다. 업무 자동화. 자, 당신의 업무도 GPT-S를 통해 자동화를 시켜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능적, 창조적 활동들이 자동화가 되는 게 현실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유튜브를 처음 접했을 때, 유튜브나 페이스북, 릴스, 그러니까 영상, 1인 방송을 접했을 때, 이거는 방송의 민주화다라는 식으로 제가 정의를 했어요.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네. 근데 이 GPT-S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보통 원래 인지적 활동이나 이런 창조적 활동은 자동화가 안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동화가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 요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GPT-S입니다. 요거 뭐 지옥에서 헬퍼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도와주는 게임도 GPT로 도와주게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상식 책자 같은 경우 초안을 저걸로 다 써줬고요. 미리미리 그래서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 GPT-S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들은 기능적 역할, 그리고 그에 더 붙어서, 그러니까 기능적 역할, 아까 뭐 그림 그려주는 거나 문제 출제하는 거 약간 기능적 역할인데,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린 것 중에 이 까르가 TV 자문본, 그리고 여기 KLC 교육연구자문위원, 아까 그 강은주 님이거든요. 가상 인물이에요. 근데 강은주 님은 KLC를 잘 알고 있어요. 네. 저분한테 제가 궁금하면 물어봐요.
대답을 얻어가지고 제 사업에 도움을 얻는데 이것의 본질은 오랜 시간 저의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사고의 체계를 나눈 거예요. 그분하고 함께. 그리고 능력, 그리고 저의 선호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어찌 보면 AI 동지예요. AI 동지.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이심전심의 경지까지 가능할까? 뭐 이 정도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한 내용인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핵게임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본 말인데 아무튼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육성하고 있는 그런 GPT-S가 제 주변에는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네,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와 각종 AI 툴을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노래와 동영상 제작도 직접 시연해 주시며 경험담도 나눠주셨지만 더 많이 나눠주신다고 하시네요. 2부 강의도 잘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 담화하시면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공부 느낌이었지만 2부는 좀 재미나게 그 AI가 생성되는 그림이나 음악 같은 거 보면서 아 저런 것도 하네? 이 정도로 구경하는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직접 찾아서 따라보시라고 했는데 그 제가 가짜에 조심하세요. 왜냐하면은 챗 GPT by 오픈 AI 근데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짜 앱에 깔렸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기 학생들 3명 있으니까 내가 지금 깔린 게 제대로 깔린 건지 가짜인지 한번 학생들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1부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GPT-S라는 개념은 이해했는데 GPT-S? 아 그래 특정 목적에 맞게 학습된 GPT다. 나만의 챗봇이다. 뭐 이렇게 이해는 했지만 과연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 코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한국어로 이렇게 입력해 놓은 거예요. 유료 버전에서 GPT-S를 생성하고 딱 이 정도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걸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주문하는 거에 맞춰서 그 틀 안에서 일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게 입력해 놓은 거고요. 아까 출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일을 잘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아까 출제봇이 있었죠. 다른 여기 같은 것을 고르기 출제봇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GPT-S 코딩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동생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었던 나는 한국어 원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길게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국어로 쭉 설명한 거죠. 네, 이거 예시문을 들어드리고 이 문제가 출시될 때 주의점 EPS 표준 교재 어휘 중심으로 합니다. 음미단체로 작성됩니다. 아유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얘기를 해놨기에 나중에 제가 한 가지만 하면은 턱 알아듣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택지의 오답이 실제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고 있으면 그것은 오답이 아니다. 선택지를 출제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마치 AI한테 제가 직원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소상히 자세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던 것이 GPT-S다. GPT-S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멀티미디어 관련된 수업이 되겠습니다. 2부 제목은 주최 측과 함께 AI로 가족 노래 만들기라고 정했는데 가족 노래가 뭐죠? 저희는 가족 노래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근데 이미지, 음악, 영상, 그리고 PPT, 음성 및 각종 다른 툴들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선 이미지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 아까 전에 저희가 토피 한번 그려봤는데 그 토피도 구글에서 있는 거를 찾아준 게 아니다. 지금 이 K-pop 그룹 존재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AI가 그린 거고 제가 에펠탑 앞에서 춤추는 K-pop 그룹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과를 먹는 금발의 프랑스 아이를 그려줘. 그리고 저거는 하늘을 나는 기차를 그려줘 했는데 저렇게 그려줬는데 다 다른 툴을 썼어요. 저기 위에 이디오그램이나 레오나르도나 이마젠. 물론 저는 평소에 GPT를 제일 많이 씁니다. GPT 이미지 생성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다른 것들도. 다음. 그래서 2022년에 저는 이거를 제일 처음 접했고요. DALL-E2라고 아까 전에 봤었던 오픈 AI 그 회사에서 만든 챗 GPT를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엔진이에요. DALL-E2 2022년.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못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림도 리얼해지고 잘 그린다. 돼지를 먹는 사과를 사과를 먹는 돼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리얼하게 했네요. 다음.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전에 적용해 본 거예요. 아,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뭘 해볼까? 제가 크마에어 속담 가르칠 때 넙고 멀또로또 라는 속담이 있어요. 넙고 소를 데리고 와서 멀또로또 텔레비전을 보여준다. 마치 한국어의 소개의 경읽기라고 하는 속담인데 제가 이것을 교육자료를 만들 때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사파가 없더라고요. 그려놓은 사람이 없어요. 말만 있었어요. 그때 생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소 데리고 와서 TV 보는 그림 그려줘 했더니 너무나도 유쾌하고 재밌게 나온 거예요. 그 뜻이 잘 전달되겠죠? 소 귀의 경읽기 같죠? 다음. 상상 속의 장면도 이렇게 생성을 해봤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캄보디아 60년대인데 한복을 입고 거니는 사람을 그려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캄보디아 문화 편향적으로 좀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준수하지 않나요? 전기줄 저렇게 되어 있는 모습. 네. 그래서 참 많은 이미지 생성 엔진이 있는데 챗 GPT, DALL-E3는 유료 버전에서 가능. 제미나이 이마젠 3 저거는 무료로 가능.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제미나이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직은 사람은 안 그려주더라고 이상하게. 뭐 사과나 아니면 경치나 아까 전에 그 하늘을 나르는 기차는 이마젠으로 공짜로 그려낸 거예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AI, 이디오그램, 런어웨이, 미드저니 굉장히 많은 이미지 생성 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다 해보기도 벅차요. 너무 많아서 써보기도 벅찰 정도로.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유튜브에서 AI 전문 채널들에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경험 공유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찾아보면 다 있긴 있는데 저는 챗 GPT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DALL-E3를 가장 선호합니다. 다음. 실무 활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림 그려내서 듣기 평가 맞네요. 우리 그 시험지 듣기 평가 다음을 듣고 가장 근데 그 오이 써는 그림이 없고 저희 그 학원에서 교육팀장님이 계시는데 맨날 하는 일이 구글에서 그림 찾는 거예요. 듣기 평가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에서 문제 받으면은 사진이 흐릿흐릿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지 출제할 때 그림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맨날 구글에서 그림 찾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생성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는 해방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 2월 달쯤에 신문에 썼던 칼럼이에요. 칼럼에 넣었던 사파예요. 그 칼럼의 제목이 다크소울 캄보디아라고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전되고 이리로 가면 경찰이 있고 이리로 피했더니 또 경찰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쪽
경찰에다가 저쪽 경찰한테 만났거든. 너무 진짜 한국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이 다크소울 게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다크소울이 그 소울라이크 게임이라고 무지 어려운 고난이도의 게임이에요. 근데 마치 한국에 살아가는 게 나는 다크소울 같다라고 느껴가지고, 근데 그런 사파는 인터넷에 절대로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떤 갑옷을 입고 찍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생성해서 뉴스에 넣었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크마에어가 엉터리예요. 네,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 이미지 생성 잘 합니다. 빨리 그려주고 또 멋있어요. 하지만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뭐해요. 메인 사진은 우리가 찍거나 그리고 서브로 쓰는 사진으로 용도가 어울리는 현재 기술은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학원에 걸려있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함께 저희 학원 운영 철학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놨어요. 2층 올라가는 길에 이런 액자를 만들어서 걸었고, 다음. 그냥 그림 그려주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와 일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온라인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해요. 제가 누가 배추를 저렇게, 이 배추는 왜 사회에 있지? 그죠? 얘 손은 왜 이렇게 커?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메인 사진, 저희 김치 사진을 커다랗게 넣고 그냥 저 분위기만 느끼게 조그맣게. 근데 만약에 저거를 인터넷에서 찾으려면은 없잖아요. 캄보디아 배경으로. 그리고 저 많은 사람, 저 많은 고기와 음식, 비용으로 치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냥 공짜로 생성해낼 수 있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컴퓨터 바탕화면도 저는 미래의 KLC를 상상하면서, 지금은 좀 후줄근하지만 나중에는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도 만들어냈고요. 네, 다음. 자, 됐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토끼 그림 그려줘 했는데 너무 그 이미지 주문이 그냥 단순했어요. 토끼 이미지 그려줘.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그려줘라고 한번 발표 한번 해보실 텐데, 우선은 여기 있는 거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해볼까요? 북극을 걷고 있는 낙타가 추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K 웹툰 스타일로. 다과 즐기면서 재밌게 구경하세요. 사실 훨씬 더 길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뭐 빨간 낙타가 무슨 낙타가 북극이 뭐 영하 30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인터넷입니까? 네, 늙은데요 오늘. 잠깐 이렇게 줄까요? 네. 돌발 상황인데요. 왜 안 하니? 네.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아까 빨리 그리더니 이게 좀 하드 미션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느린데요? 네. 시험장에서 그림이 안 보여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고 다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돌발 상황이네요. 인터넷입니까? 그죠? 다시 생성하네요. 보여드리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이미지 파트는 이 정도 하고 빨리 넘어가야겠어요. 됐네요. 네. 재미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북극에서 추워하는 낙타인데 낙타 등에서 왜 연기가 나죠? 이런 점들이
한계점. 세상,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기술적으로도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데 세상을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다행히 GPT 이 유료 버전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는 뭔가 재주문이 가능합니다. 이거 한 4월 정도에 나온 기능인데 이렇게 선택기를 넣어서 얘를 이렇게 지우고, 근데 문제는 이 말을 항상 다 알아듣는 게 아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요거 지워달라고 해볼게요. 연기 지워줘. 근데 지금 아마 못 지울 거라고 저는 우선은 배팅을 할게요. 왜냐? 생성 보시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내는 건 잘하는데 지우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맨날. 했네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자, 사실 이것도 굉장한 진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선택해서 주문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그 일관성 없는 그림이 자꾸만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떠한 나온 그림에다가 주문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요거 연두, 밍크, 분홍색, 흰색을 조합해요. 제가 올 초에 이렇게 되죠. 인터넷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볼게요. 화장실에다가 걸어놓을 그림 한번 어떻게 그려볼까 했는데 은은하게 GPT, 이미지 3 이런 추상화 같은 것도 그려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딴 데서 가져온 겁니다. 그 이미지 주문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인데요.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하고 넘어가겠고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이런 이미지 필요한데 생성하면 나올까? 얘기해 주실 분 계시면 하고, 안 하면 이미지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혹시 구글에 챗GPT 이런 이미지 한번 주문해 보고 싶으세요? 조용하시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많이 갖고 놀았고, GPT는 무료 버전이 불가능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현재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똑같은,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똑같은 엔진이에요. 그 DALL-E 3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이마지엔하고 다른 겁니다. 이마지엔은 구글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이거는 DALL-E랑 똑같은 엔진이니까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노래, 음악. 사실 이것도 실무라기보다는 취미와 재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제가 만들었었죠. 우선은 이걸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잠시 노래방 상태.
지금 이 노래가 AI로 만들어진 곡이고 지난 한 3달 전쯤에 그 뉴스 브리핑 1000호 기념으로 제가 선물한 노래예요. 사실 빌보드 사실 AI로 딸깍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딸깍 한 번이 아니라 그 개사를 해 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 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심심할 때 그리고 가끔 심상이 떠오를 때 노래를 만들어놔요. 이상한 재미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는 작사가, 수노는 작곡가. 네, 수노요. 수노라고 하는 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스브리핑 기념곡을 방금 감상했고 한국어 학습송들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방금 이게 작곡이 아니라 노래까지 다 해준 거예요. 제가 가수 악기 섭외한 게 아니고 그냥 딸깍하면 노래가 나오는 재미난 앱입니다. 그래서 흥미와 재미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그저께 제가 여기 시내 빵집 광고를 받아가지고 파리바게뜨 쇼츠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 쇼츠의 배경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냥 유튜브 무료 음원을 넣거든요. 이번에는 영상이 좀 잘 나와가지고 잘 나와서 한번 이번에는 영상 이 쇼츠 캄보디아에도 파리바게뜨가 있다고? 거기 못 팔까? 같이 가볼까? 네, 가요. 파리바게뜨 캄보디아 프롬펜점 아세요? 오늘도 가러 오셨어요? 좀 밋밋하죠? 배경음악 없으니까. 이거 제가 한국에서 많이 먹던 빵이에요. 샌드위치가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와. 끝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쇼츠인데 이 쇼츠의 배경음악을 보통 그냥 인터넷 무료 음원을 넣어서 하는데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근데 한국어 영상이다 보니까 영어 노래를 배경으로 깔았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캄보디아에도 파리바게뜨가 있다고? 거기 못 팔까? 같이 가볼까? 네, 가요. 파리바게뜨 캄보디아 프롬펜점 아세요? 오늘도 가러 오셨어요? 이거 제가 한국에서 많이 먹던 빵이에요. 샌드위치가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와. 배경음악이다 보니까 그렇게 퀄리티가 아주 좋지 않아도 뒷배경에서 망고 크리미, 망고 소프트 아주 그냥 단순한 말들이 반복되면서 재미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노로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이런 거를 썼고 뭐 가족 노래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상의 가족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려요. 15년 전 캄보디아로 건너와 이런 가상의 가족 서로 의지하고 또 추억도 있고 애환도 있고 감사를 하고 사랑하는 근데 우선은 이게 가사로 쓰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GPT에다가 노래 가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나왔죠? 네. 그리고 얘를 수노의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서 제 취미생활이에요. 심심할 때 하는 것들인데, 네,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인터넷 느려서 오늘 갑자기 2부에서 좀 사실 있네요. 안 되지? 보이네. 네, 됐다. 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사를 넣고 음악 장르를 지정하고 딸깍 하면 노래가 나오는 그런 재미난 앱이에요. 여기다가 가사를 넣고 사실 지금 커스텀 모드니까 제가 가사를 일일이 썼지만 커스텀 모드가 아니라 그냥 자동 모드로 하면은 침상을 그냥 넣기만 하면 노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아주 약간은 1절, 2절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영어로 제가 써줄게요. verse 1 그리고 이게 코러스 같았어요. 코러스 틀려. 다음에 스타일 오브 뮤직 굉장히 많은 그 음악 장르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어쿠스틱 커버 이렇게 넣어서 타이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서 크리에이트를 하면 노래가 딱딱 만들어지는데 아마 지금 인터넷을 동시에 많이 쓰고 있어서 일본보다는 좀 느리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결과물을 지켜볼게요.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얘기 하면서 결과물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딸깍 하면은 나오는 노래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재미나게 콘텐츠는 아니면 우리 가족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네. 동영상. 사실 이게 가장 가시적으로 이목을 끄는 거다 보니까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소라에서 AI가 만들어낸 영상, 네. 메타, 페이스북에서도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 루마 드림머신, 또 런웨이, 피카 이런 굉장히 많은 그 AI 툴들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느릴까봐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소리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뉴스 브리핑에 삽입했었던, 그러니까 캄보디아 옛날 세대의 의복, 잠옷 입고 다니는, 요즘 MZ들이 두꺼운 옷 입고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다들 두꺼운 옷 입고 다니길래 너네는 덥지도 않느냐, 그런 것에 착안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둘이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런웨이라고 하는 그 앱에다가 넣어보니까, 그리고 둘이 춤추게 해주라고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 얘기는 그닥 많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좀 기괴해요. 그 동영상 엔진이 아직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너무나도 잘 뽑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노래 나왔나요? 안 되네. 그러네요. 여기. 네. 여기다가 사진을 올려서 춤추게 하라 했더니 춤추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짤막짤막하게 3초씩 들어가는 그 삽입 영상들 중에 AI로 생성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발한 사람들은 요즘에 그 유행하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최고로 인기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김정은과 김여정이 부르는 로켓 그 노래 보셨어요? 다 AI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동영상 생성 능력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기계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로 연결지어서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승부인 것 같아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요. 잠시 그 저희 보조 선생님의 휴대폰 쪽으로 연결해서 노래 생성해서 들어보고요. 노래 생성이 오늘 안 됐나? 네. 아, 많이 나와 있었네. 그죠? 네. 들어볼게요. 두 손 꼭 잡고 걸었던 시간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함께였지 힘들고 지친 날들 속에 우리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네 소연히 숨 사랑의 이 마음 전해요 서로를 믿고 지켜온 우리 시야는 그늘 바닷가에 다시 서서 그때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우리가 함께여서 더 행복했던 그 순간들 늘 함께 있어준 그대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요 서연이 숨 사랑의 이 마음 전해요 서로를 믿고 지켜온 우리 아까 제가 땔감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저도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라 그냥 혼자서 막 자꾸 프로그램 작곡을 해봤어요. 코드 진행, 음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사만 입력해서 딸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나온 노래에 대해서 따봉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를 주시겠습니까? 따봉. 네.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 여기다가 뭐 연장 버튼 해가지고 더 길게 만들 수 있는데 아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이런 노래를 배경으로 깔고 우리 가족 사진들 슬라이드 사진 같은 거 넣어서 추억 영상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저렴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다른 것도 하나 틀어볼게요. 두 손 꼭 잡고 걸었던 시간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함께였지 힘들고 지친 날들 속에 우리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네 서연인 수 사랑의 힘 완전해요 서로를 믿고 지켜온 우리 솔직히 좀 소름 돋았어요. 저는 드라마 OST인가?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잘 만들 줄이야. 네. 사실 이것도 제가 예전 엔진을 많이 접했었거든요. 예전 엔진에서는 말도 이상하게 하고 가사 생성이 안 되고 여러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엔진이 3.5 여기 있어요. 버전이.
버전이 3.5인가 그런데 많이 진화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AI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진행형이다.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다. 진행형이고 나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이게 아마 윤리적인 문제 때문인지 소라나 MU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동영상 생성 툴인데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공개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뭐 AI로 만들어서 영화를 편집해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PPT 시간이 잠깐만요. 네. PPT 만들어 드리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잠깐 거의 뭐 시연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 같은데 PPT는 솔직히 저는 PPT를 AI로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PPT 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이런 책자나 그런 게시물들, 유튜브 게시물들을 많이 만드는데 PPT는 만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 감마라고 하는 앱을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로그인을 깜빡하고 안 해놨는데 지금 요것도 우리 학원 선생님 중에 대학생이 한 명 있는데 PPT 좀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그냥 뚝딱 한번 해준 거예요. 요거 그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제가 준비했던 요거 무더운 캄보디아에서 건강관리 비법. 이것도 유료인데 처음에 몇 개는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저도 유료 유저가 아닙니다. 제너레이트 해서 무더운 캄보디아에서 건강관리 비법 여기서 한국어로 설정하고 아웃라인 만들기. 그러면은 아웃라인을 좀 만들어주는데 제가 여기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시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컨티뉴. 처음에 카드 수도 정할 수 있었네요. 네, 이렇게 8개가 이렇게 5개 정도 정할 수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골라서 제너레이트. 근데 좋은 게 이게 제너레이트가 딱 되고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다운받은 후에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일 진짜 잘하죠? 저기 지금 백그라운드 돌고 있는 건 이미지 생성 중인 거예요. 네. 캄보디아 사람 같기도 하네요, 진짜. 이것도 유료로 사용을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초반에 몇 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감마라고 하는 앱이었는데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진짜 멋있고 그냥 요술램프 같은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파워포인트의 본질은 그게 아닐까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써서 우리가 내가 무더운 캄보디아에서 건강관리 비법에 대한 슬라이드를 5장 만들어야 하는데 아웃라인을 짜줘. 특히 여기서 생수를 먹을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어느 정도 지시를 해놓고 지금 감마 저거는 그냥 가시적으로 보기에 멋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진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챗 GPT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질문 답변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AI 음성 서비스도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학원에서는 듣기 평가를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저와 한국인 여자 선생 또는 제 동생 녹음을 해가지고 듣기 평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좀 없어진 게 이 클로버 더빙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마음을 듣고 대화의 내용과 같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네. 끝부분이 조금 어색한데 속도는 보통 제가 좀 낮춰서 하고요. 이 말하는 사람을 좀 고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지훈이 한번 얘기해 볼래? 속도 좀 낮추고. 다음을 듣고 대화의 내용과 같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제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곳에서 초반 도입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음성을 생성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더빙을 하는 그런 수고들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클로버 더빙이라고 하는 거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잘 사용하고 있고요. 11랩스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11랩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음성을 만들어내는 한국 사이트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까? 저는 이게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생산의 3요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생산의 3요소란 무엇일까요? 토지는 생산에 필요한 공간, 자연 자원 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요거를 mp3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영상에 넣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지금 11랩스나 클로버나 저는 무료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점에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그때 유료로 내야 되는데 보통 월 사용량을 정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미만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크게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클로버 더빙과 11랩스 같은 경우는 음성을 생성하는 거였고 GPT 고급 음성 기능 이거 참 대단하고 재미있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GPT를 텍스트나 이미지 결과물로 주로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챗 GPT가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희랑요.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원래 이 대화 봇이 까만색이었는데 얼마 전에 파란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얘가 연기 사투리도 하고 연기도 하고 과연 이걸 어디다 쓸까는 다음에 생각할 부분이지만 기술이 거기까지 왔다는 거는 저는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음성 연결이 실패해가지고 현재 인터넷 문제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재미난 게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선은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또 저도 이건 책에서 본 내용들이 아니라 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험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나씩 해보다가 된 건데 정말 솔직히 지금 이 맵미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강연 준비하다 알게 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와 이거 좀 신박한 물건이더라고요. 왜냐? 유튜브 영상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영상 그 트럼프 당선의 경제적 의미와 향후 전망 한 30분짜리 되더라고요. 못 보겠는 거예요. 항상 보다가 잠들어요. 봐야겠는데 공부를 해야겠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죠. 당신이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당신을 보고 있다고. 네, 캄보디아 말로 하면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저거를 보지 않고 그냥 링크만 넣으면은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약을 싹 해줍니다. 이렇게 네. 글만 보고서 알 수 있게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분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우선 이 음성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막바지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당신은 충청도 사투리를 잘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40명 학생분들 앞에서 AI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서 너무 기분이 후련하고 좋아요. 오늘 잘한 것 같은데 저의 이 기분을 한번 충청도 사투리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강의가
오늘 강의 잘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 충청도 사투리로 하라니까.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아, 그럼 충청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다 끝나가서 아주 후련하고 좋네요. 오늘 강의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구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괜찮은데 좀 어색하다. 네가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네요. 충청도 사투리가 은근히 어렵죠.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오늘 강의 다 끝나가서 아주 후련하고 좋네요. 오늘 참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구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해. 네. 2시간씩 연습하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더 자연스러운 사투리로 찾아뵐게요. 사실 보여드릴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연기 연습 같은 경우도 제가 저걸로 가끔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AI라고 해서 요술램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있는 이 기술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가능성과 한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AI와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계속해서 알아보기.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여기까지 되더라. 이거는 안 되더라. 이거는 여기서 좋더라. 사실 AI를 꼭 배워서 살아가야 되는 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은데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꼭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미 세상은 AI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미국 나스닥에서도 그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했잖아요. 엔비디아는 저처럼 게임하는 사람은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근데 걔네들이 왜? 그 AI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두뇌에 해당하는 게 GPU인데 그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 주식시장에 시가총액이 바뀔 정도로 혁신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3분 동안 했어요.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당선 연설에서 개인의 얘기를 3분 동안 하나요? 그리고 로켓 어쩌고 하고 있고 테슬라가 저희는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 그 AI랑 로봇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친해지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해져서 편하고 또 재미도 있고 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AI와 GPT가 내놓은 답변이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그냥 캄보디아에서 써왔던 경험담을 나눠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많이 보고 많이 써보시면서 경험치를 늘려가시고 나중에는 거꾸로 여러분들의 활용 경험담을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거 혜택이 뭐냐 도대체 이걸 해서 사실 제 삶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저보다 뭐 돈을 더 잘 벌고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AI 써가지고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냥 개인 까로나가 컴퓨터와 일을 했던 사람이 저는 점차 AI 다이렉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AI에게 일을 시켜가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리고 저는 사실 게임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방구석 까로나였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그 편집하는 시간이 10시간은 들어요. 하나당.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AI한테 자꾸만 맡기게 되니까 제가 이런 강연장도 나오고 되고 요즘 할인의 활동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컴퓨터 좀 줄였어요. AI 덕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2부 강의를 맡아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정인유 강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
준비하는 동안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좀 더 다과를 드시면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